근데 왜 우리 죄 없는 캄보디아 워커들이 좀 힘들어야 해요? 일도 못하고. 우리는 땅주인도 아니고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캄보디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어요. 생활을 못해요. 가족도 못 살게 먹어요. 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놈펜입니다. 금주는 캄보디아 도박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인류가 집단을 이루며 살기 시작하면서 도박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도박장은 우리 주변에 늘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가 되었지요. 단순한 영역에서 시작된 도박은 다양하게 진화해 왔고 또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어떤 나라에는 그 나라를 먹여 살리는 경제 동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도박은 오프라인 온라인 시장 포함 약 5천억 달러 600조 원 규모의 엄청난 산업으로 성장해 있으며 아시아 지역만 보더라도 현재 380억 달러 약 42조 원 그리고 오는 2025년까지는 650억 달러 약 7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도박은 특성상 그 나라의 독점 사업이며 정확한 매출이 나오지 않는 거의 복마전 같은 산업입니다. 이는 부정, 부패, 돈 세탁 등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말입니다. 캄보디아 도박 산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0년 기준 캄보디아 상위 인구 1% 약 16만 명이 캄보디아 전체 소득의 20%를 상위 10%인 약 160만 명이 전체 재산의 50%를 가지고 있으며 하위 50%의 인구가 국가 수입의 15%에 불과한 나라입니다. 작년에 발표된 국가 투명성 및 부패 인식 지수에서 캄보디아가 동남아 11개국 중 꼴찌를 했으며 전 세계 180개국 중 161위로 최악임을 먼저 이해하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두머리에서 말단 공무원까지 돈만 알고 돈으로 해결하고 돈으로만 정리되는 나라가 캄보디아가 딱 그런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도박 산업이란 안 봐도 시네마스코프입니다. 더욱이 도박 산업은 우리가 이곳에서 흔히 당하는 길거리 경찰에 돈갈치 당하는 그런 류의 공무원 부패가 아니고 정부가 조직적으로 카지노 업자들과 짝짝꿍이 되어 행하는 대표적인 부정부패입니다. 저희 회사가 처음에 진출했던 2006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프놈펜 호텔 로비마다 슬롯 머신이 절비했고 토토 같은 스포츠 도박들이 인기가 얻고 있었는데 그냥 동네 만화방 수준의 도박 정도였으며 그 고객들 대부분이 캄보디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미 카지노 허가증을 갖고 있던 말레이시아의 억만장자 나가코프의 회장인 첸립콩이 훈센을 찾아와 단둘이 밀담을 나누고 2013년도 나가월드 카지노장을 개장합니다. 이때 밀담 중 훈센에게 수도 프놈펜 주변 약 320km 나중에 시아누크빌 때문에 200km로 축소되었긴 했습니다만 프놈펜 주변 320km 반경 어느 누구도 도박장을 할 수 없게 하고 40년간 독점 운영을 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하여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수익의 얼마를 훈센에게 주기로 했는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도박 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초기 투자 후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나가월드는 돈을 쓸어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나라의 특정인에게도 함께 돈이 전달되었겠지요. 도박 산업의 특성상 매출액은 거의 알 수 없으나 캄보디아 도박 산업으로 거둬들인 세금만 보면 2011년도 카지노에서 2천만 달러, 2013년도 2,500만 달러, 2025년도 2,900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2028년도에는 4,600만 달러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이 중
27%인 1240만 달러가 나가월드에서 지불한 것이며 2019년도에는 최고로 8500만 달러의 세수를 벌여들였습니다. 그런데 도박 특성상 이 세금이 정확할까요? 아무튼 나가월드는 2013년도 1호점 개장하였고 2017년도 2호점 개장하였고 2025년도에 3호점 개장 건물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프놈펜의 나가월드만 카지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9년도 도박법 시행으로 내국인들은 도박이 불법화되었으나 이때 자국민들이 불만이 쌓이자 2009년도에 다시 합법화되면서 태국 국경인 뽀이백과 꼬꽁이라는 도시에 6개의 베트남 국경 바벳이라는 곳에 10개를 개장시켜 태국인과 베트남을 불러들이는 것은 물론 내국인들까지 가세하여 캄보디아는 서서히 도박으로 물들어갔습니다. 2020년 말까지 등록 카지노는 총 200개소로 코로나로 인한 현재 운영 중인 개장수는 약 70여 개로 반 정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동남아시아에서 카지노장이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그 뒤로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프놈펜도 아니고 국경도시 카지노장도 아닙니다. 전체 도박의 80%는 지금 시아누쿠빌이라는 해변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캄보디아 도박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국의 1대1로 사업에서 시아누쿠빌 관광도시 개발 사업을 중국이 전적으로 맡아서 진행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중국은 처음부터 이 도시를 마카오를 뒤를 잇는 도박 도시로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지요.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인들을 위한 중국인들만의 도박 도시로 시아누쿠빌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이 도시 전체를 뒤집어 엎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돈 세탁을 위해서라도 시아누쿠빌을 카지노 도시로 만들려고 한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원래 2022년도 작년까지 완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곳까지 합하면은 128곳의 새로운 카지노 호텔들이 준비 중이었으나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로나 전인 2019년도까지 이곳 25만의 시아누쿠빌 도시에 중국 도박장만 160개소, 중국인들만 21만 명이었고 중국 관광객 250만 명이 이 도시를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는 중국인들의 도박 도시가 되었고 온갖 매춘, 마약, 도둑, 범죄 등의 핫스팟이 되었습니다. 이해 한 해만 도박, 보이스피싱, 사기 및 갱 범죄로 연루되어 약 1,400명을 체포, 중국에 압송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시아누쿠빌 경제의 90%는 카지노와 그와 관련된 산업으로 바뀌어져 있으며 과거에 비해 모든 물가는 5배 이상 올랐고 원래 젊은 배낭족들이나 유럽 및 전세계 은퇴 관광객들이 들어와 장기간 조용히 쉬어가는 해변은 집 없는 원주민들의 임시 판자촌이 되었고 또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도시와 인연을 끊은 지 오래되었으며 코로나로 중국인 입국할 수 없게 되었지만 아직도 70여 곳의 카지노가 이 호텔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베팅 액수는 미니멈 한 20달러에서 최고 500달러이며 1일 평균 한 사람이 잃는 금액수는 약 450달러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있다 보니 지금 시아누쿠빌은 중국을 필두로 미국, 호주, 대만,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전세계 카지노 회사들이 캄보디아 로컬 회사들까지 포함해 말 그대로 카지노 전쟁터가 되었고 온갖 호객 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도박 칩을 구매하면 호텔 숙박 무료는 기본이며 항공료 무료 제공, 차량 제공, 톨링이라고 부르는 도박 자금의 3에서 5%까지 돈을 더 주는 객장도 있고 지더라도 금액의 20%까지 돌려주는 등 고객 유치의 안간힘입니다. 캄보디아의 도박 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온 온라인 도박입니다. 매장에서 즐기는 도박과 달리 무제한 베팅이 가능하고 전세계 도박인들 상대로 동시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돈 세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보니 한국을 포함 전세계 온라인 도박 회사들이 캄보디아에 몰려와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도박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특별 제작해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아마도 이 도시는 100만의 중국인들이 이주 계획이 성공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작년 초에 발효된 캄보디아 정부의 온라인 도박 금지 결정 및 돈 세탁 방지법이 통과되어 도박 상승의 성장을 확실히 둔화시키긴 했습니다만, 캄보디아 정부는 이런 시책이 스스로 했다기보다는 유엔과 미국 등의 국제적인 압력에 의해서 금지시킨 것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이 정부도 잘 압니다. 이제 앙코르왓 구경만으로 외국인 관광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을. 돈맛을 봤는데 물릴 수도 없습니다. 캄보디아는 앞으로도 도박을 또 하나의 경제 동력으로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을 마카오에서 시아노크빌로 옮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시아노크빌 이 도시만큼은 현재 주민들에게 지옥의 땅이 되어버렸고, 정부의 무지 속에 제2의 제3의 시아노크빌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 또한 캄보디아에서 도박과 연루되어 자살하거나 살해당하는 소식을 잊을만 하면 듣습니다. 애스님들의 말씀 중에 땀 흘려 번 돈이 아니면 내 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박으로 번 돈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벌 수는 있을까요? 특히 요즘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들어와 도박에 빠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면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기성인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공사가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공사 진행하는 현장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주변 땅 정리 문제도 토지국으로부터 소식 받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캄보디아의 수입, 세무, 통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황당한 사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는 아무 이유도 없이 늘 세무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돈 뜯어갑니다. 저희가 여기서 15년간 넘게 사업하면서 이해하지 못할 세무서 행동과 수입 통관 문제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